왜 이렇게 가려운 거지? 나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여기도 가렵다니. 혹시 정말 큰 병이 온 건 아닐까? 세 군데나 이제 정말 끝이 가까운 걸까? 요즘 밤이 되면 가려움이 자주 올라오지 않나요? 잠자리에 누우면 뒷목이나 종아리 혹은 손바닥이 은근히 근질근질하고 긁으면 더 가려워지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나요? 아마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럴 거야. 저는 박지훈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내과 의사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짧은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제 환자들 중 정말 많은 분들, 특히 55세 이상의 분들이 바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건 대부분의 분들이 입을 모아 똑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줄 몰라서 그냥 참았어요. 밤만 되면 발바닥이 깊게 가려워요. 발바닥 깊숙한 곳이 특히 밤에 더 가렵지 않나요? 한국노인학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어르신의 42%가 지속적인 가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70%는 건조해서 그렇겠지라며 평생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조용히 참아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진단받는다는 점입니다. 심한 지방간, 초기담도 폐쇄, 이 3단계 심부전 혹은 혈당 장애 같은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일찍만 알아차리면 대부분의 문제는 되돌릴 수도 있고 적어도 심각해지기 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몇 달째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왔어요. 저는 지금도 작년 초겨울의 어느 오후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이 수원에서 온 61세 박미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별거 아닌 걸로 귀찮게 해드리는 건가 싶어요. 근데 몇 달째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처음에는 뒷목이 살짝 가려운 정도였습니다. 특히 날씨가 차가워질 때 더 심했습니다. 샴푸 때문이라고 생각해 순한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베개 커버도 바꾸고 이불과 침구도 새로 정리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려움은 어깨와 등 윗부분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지만 밤만 되면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누워 있기만 하면 마치 수천 마리 개미가 피부 아래를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움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될 정도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습제도 바르고 한방 오일도 써보고 항히스타민제까지 먹었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종아리가 화끈하게 가렵고 발목이 빨개졌어요. 그러던 어느 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종아리에 갑자기 따갑고 강한 가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두 발목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주변 피부는 건조하고 얇게 벗겨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피부가 벗겨질 만큼 긁어댔고 다음 날 아침 양말이 긁힌 자리에 살짝 달라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양말이 너무 꽉 끼었나?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내가 요즘 좀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봐.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가려움과 함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하루가 끝날 무렵 살짝 부어오르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때서야 딸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뭐? 밤만 되면 손바닥, 발바닥이 속에서부터 가려워요. 진료실에서 박미진 씨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약간 붉고 작은 긁힌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 긁어온 흔적이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밤만 되면 손바닥이랑 발바닥이 가려워요. 피부 겉이 아니라 안쪽에서 올라오는 느낌인데 뭘 발라도 전혀 가라앉질 않아요. 저는 수면 상태, 이 소변 습관, 소변색, 식욕, 피로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요즘 너무 쉽게 피곤해요, 선생님. 예, 소변도 좀 더 진해졌고, 대변은 가끔 색이 옅어요. 입맛도 없고요.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저는 곧바로 간과 담도 쪽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이 좀 하얗게 보이시죠? 네. 이게 지방간이고요. 담낭에 작은 결석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심각한 건가요?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간은 중등도 지방간 소견이 있었고 담즙 흐름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낭 안에는 작은 담석이 몇 개 있어 가벼운 담즙 정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담즙이 장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조금씩 역류하면 담즙 속 성분이 신경 말단을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이 가장 예민한 부위라 가려움이 밤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뒷목과 등 윗부분의 가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건 신경과 스트레스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챙기느라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코르티솔이 오래 높게 유지됐습니다. 뒷목과 등 상부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민감한 피지선이 많은 부위라 이 균형이 깨지면 가벼운 염증이 생기고 쉽게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려움에 황달이나 짙은 소변색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은 어떨까요? 추가로 검사해보니 그녀의 다리 정맥은 이미 초기 정맥 기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이 발목 주변에 혈액이 조금씩 고이면서 피부가 마르고 색이 변하고 염증이 쉽게 생기는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중장년층처럼 오래 서 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사람들에게 매우 흔한 원인입니다. 이렇게 혈액이 정체되면 가려움이 오래 지속되고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정맥성 궤양, 피부 감염, 심하면 조직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려워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굶게 되어요. 간 담도 문제, 신경 스트레스, 그리고 순환 저하.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 박미진 씨를 몇 달 동안 괴롭힌 일종의 가려움 삼각형이었습니다. 원인을 명확히 파악한 후 저는 그녀에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 줄이기, 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기, 담즙 흐름을 돕기 위해 잠들기 전 어깨목 스트레칭 10분과 호흡 운동하기, 매일 밤 15분간 다리를 높여두기, 과도하게 건조한 다리 피부에는 요소 우레 성분의 보습제 사용하기, 그리고 담낭 상태는 정기적으로 추적하기. 8주 뒤 그녀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참 다행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잠 잘 자요. 제일 고약하던 가려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지만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래가는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간, 신장, 혈관, 그리고 신경계가 보내는 은밀하지만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요. 왜 이렇게 부었지? 손도 그렇고 얼굴도. 무슨 일이야? 아침에 눈이나 손 혹은 발이 살짝 붓고 가려움까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이 3, 4주 이상 계속된다면 몸속 어딘가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들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조기 경고 가려움 부위, 왜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이 낮 동안의 가려움보다 더 위험한지, 피부 문제에서 오는 가려움과 몸속 질환에서 오는 가려움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려움을 줄이고 간, 신장을 보호하는 세 가지 간단한 단계, 다음 부분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팔이 너무 가려워요. 네. 어제부터 갑자기 이런 붉은 반점이 올라왔어요. 가려움과 함께 작은 반점들이 올라오지만 아프지는 않은 경우가 있나요? 박미진 씨가 편안한 얼굴로 진료실을 나간 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 했던 아주 익숙한 한 문장 때문입니다. 요즘 그냥 좀 가려울 뿐이에요, 선생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유독 경계하는 세 가지 가려움 부위가 있다는 것. 가려움은 어디든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이 세 부위의 가려움은 몸속 문제와 연결된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위는 바로 뒷목과 등 윗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TV를 보고 있을 때, 잠자기 직전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뒷목이 뜨겁고 은근히 간질간질해진 적 몇 번이나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은 샴푸를 덜 깨물었다든지 베개나 이불이 거칠어서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위에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피지선과 신경이 매우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심장이 빨리 뛰거나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뿐 아니라 목과 뒷목, 피부가 쉽게 미세 염증을 일으켜 가려움, 작은 발진, 잔각질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강남 주변 사무직 근무자, 택시기사, 배달기사, 하루 종일 집안일로 바쁜 주부들,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에게 이 증상은 매우 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뒷목 가려움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특히 밤, 몸이 하루 동안의 긴장을 풀기 시작할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 다리가 너무 가려워서 매일 타탕탕 있어요. 연골을 바르라도 소용이 없네요. 두 번째 부위는 바로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많은 가려움 환자를 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 서 있는 분들, 걷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매우 흔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의 정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예전처럼 쉽게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이 발목 주변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벼운 부종, 피부 팽창, 피부색 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가려움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문제는 순환이 나빠져 생기는 가려움은 초기에는 거의 티가 안 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겨울철 건조함 때문인 것 같은 가벼운 간지러움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발목 근처 피부가 더 어두워지고 얇아지고 밤이면 가려움이 훨씬 심해집니다. 일부 환자들은 피가 날 만큼 긁어도 시원한 느낌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만성 정맥 부전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정맥성 궤양, 즉 피부가 깊게 파이는 상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층 환자에게서 이 궤양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맥성 궤양은 통증이 매우 심하고 회복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 손바닥이랑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요. 곱게 변하기도 하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얼마나 되셨어요? 세 번째 부위, 그리고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부위는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팔이나 두피는 단순한 이유로도 가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바닥과 발바닥이 밤에 가려운 것은 대개 간, 담도, 신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두 부위의 신경 말단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담즙이 정체되거나 노폐물이 신장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 그 물질들이 혈액 속에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몸은 이 예민한 신경 말단을 통해 신호를 쏘듯이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타는 듯한 가려움, 따끔거림 혹은 깊은 간질거림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가려움은 대부분 피부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없어 보입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밤마다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지 하고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병원에 오면 이미 중증 지방간, 담낭이 돌로 가득 찬 상태 혹은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려워 죽겠네. 왜 이러지? 밤이 되면 가려움이 더 심해져 잠들기 어려워지진 않나요?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세 부위가 자주 가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혼자 참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병원 가기 번거롭고 미안해서, 혹은 원래 내 피부가 좀 건조해서 그래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면 할수록 몸은 더 강하게, 더 불편한 방식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대구에서 온 58세 이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물류창고 관리자였고 하루 종일 서서 걷고 움직임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아리가 3개월 내내 가려웠다고 했지만 두꺼운 양말 때문이겠거니, 추운 날씨 때문이겠거니 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 발목 피부가 점점 어두워지고 가볍게 붓기까지 시작하자 딸이 억지로 병원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다리 정맥은 이미 중등도 정맥부전 상태였고 이 혈당 역시 정상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였습니다. 순환이 나빠지면 다리의 신경이 훨씬 예민해지고 이때 혈당까지 높아지면 그 예민한 신경이 더 쉽게 자극돼 결국 참기 힘든 가려움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 조정, 다리 올리는 운동 처방, 식단 개선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7주 뒤 그의 가려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딸이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으면 저 아마 긁다가 다리 피부가 헐어버릴 때까지 버텼을 것 같아요. 가려움과 함께 어지럼증, 두근거림, 혹은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당신에게 꼭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목소리, 이 부분이 지쳤다, 이 장기가 약해졌다, 이곳을 살펴달라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세 가지 가려운 부위, 뒷목, 종아리, 발목, 손바닥, 발바닥, 이 세 곳은 몸속 건강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이 낮 동안의 가려움보다 더 위험한지, 그리고 피부 때문인 가려움과 간, 신장, 혈관 때문인 가려움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장년층이 위험한 질환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도 꼭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세 가지 조기 경고 부위의 가려움을 이해했다면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은 낮 동안의 가려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가려움 때문에 밤에 뒤척여 본 적이 있다면 그 느낌이 단순한 건조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낮에는 몸이 계속 움직이고 심장도 더 빨리 뛰고 혈액순환이 활발하며 생각도 여러 곳으로 분산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경계가 안정 단계로 들어가고 간과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해독하는 일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속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신호가 가려움으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간이 담즙을 처리하지 못해도,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도, 다리 순환이 막혀 있어도 그 모든 신호가 피부를 통해 올라오고 특히 밤에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누우면 바로 근질근질해져요. 어떤 분은 피부 속에서 개미가 기어다니는 느낌? 어떤 분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 또 어떤 분은 손바닥 안쪽에서 작은 불꽃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